1967년 가을, 영국 케임브리지의 한 전파망 원경이 이상한 신호를 잡아냅니다. 1.337초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펄스가 반복됐습니다. 연구팀은 처음엔 장비 고장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신호는 멀쩡했습니다. 문제는 이 신호가 너무 정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에 이렇게 정밀한 시계가 있을 리 없었거든요. 별은 깜빡이지 않고 은하는 박자를 맞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는 달랐습니다. 1.337초, 또 1.337초, 흐트러짐 하나 없이 마치 누군가 우주 저편에서 시계를 켜둔 것처럼요. 그래서 연구팀은 반농담으로 이 신호에 이름을 붙입니다. LGM1, 작은 초록 외계인 첫 번째. 우주 저편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1.337초마다 정확히 깜빡이는 등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게 외계 문명이 보낸 신호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동안 연구팀은 정말로 의심했습니다. 다른 별에서 온 메시지일지도 모른다고. 그 작은 떨림 앞에서 사람들은 잠시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외계인보다 훨씬 기묘했습니다. 그건 외계인의 인사가 아니었어요. 죽은 별의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별이 죽어서 자기 시체 위에서 1초에 한 번씩 빛을 쏘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호를 따라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물질을 만나러 갑니다. 각설탕 하나가 10억 톤이 되는 곳, 자석 하나가 수만 광년 밖에서 지구를 흔드는 곳,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지금 누군가의 손가락에 끼워진 금반지가 어떻게 두 별의 충돌에서 태어났는지 보게 됩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다시는 금반지를 똑같이 보지 못할 겁니다. 천천히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시 1967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케임브리지의 한 대학원생이 새로 만든 전파망 원경의 기록지를 한 장 한 장 손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조셀린 벨버넬이라는 연구자였습니다. 수킬로미터에 이르는 종이 위에서 그녀는 다른 별빛에 섞이지 않는 작은 흔들림을 발견합니다. 그게 1.337초마다 정확히 반복됐습니다. 펄스 하나의 폭은 0.04초에 불과했죠. 처음엔 사람이 만든 전파잡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디오나 위성, 그런 것들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신호는 하늘의 같은 지점에서 별과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즉, 지구가 아니라 우주에서 오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과학자들이 아는 우주엔 이렇게 짧고 정확한 박자를 가진 천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계 문명 가능성까지 잠깐 진지하게 검토된 겁니다. 하지만 곧 비슷한 신호가 하늘의 다른 방향에서도 발견됩니다. 외계인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똑같은 신호를 보낼 리는 없었죠. 그렇다면 답은 하나, 이건 새로운 종류의 별이었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처음으로 펄사라는 존재와 마주합니다. 펄스를 내보내는 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펄사의 정체를 알고 나면 외계인보다 더 어이가 없습니다. 별에게도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별은 일생 동안 자기 중심에서 핵융합을 일으키며 빛납니다. 그 불꽃이 만들어내는 바깥쪽 압력이 안으로 무너지려는 무게를 아슬아슬하게 떠받치고 있어요. 그런데 연료가 바닥나는 순간이 옵니다. 불이 꺼지면 떠받칠 힘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별의 중심은 자기 무게를 못 버티고 안으로 무너져 내립니다. 이걸 중력 붕괴라고 부르죠. 이 붕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빠르고 폭력적입니다. 바깥쪽은 초신성으로 터져 날아가고 안쪽은 안으로 짜부라집니다. 원자 안에 텅 빈 공간이 사라지고 전자가 양성자 속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거의 전부가 중성자로 바뀝니다. 태양보다 큰 핵이 단 몇 초 만에 도시 하나만한 크기로 으스러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중성자별입니다. 이 별은 빠르게 회전하면서 자기 축을 따라 강한 전파를 좁은 빗줄기로 뿜어냅니다.
그 빗줄기가 회전하면서 지구를 스칠 때마다 우리는 규칙적인 깜빡임을 받아냅니다. 등대 불빛과 똑같은 원리죠. 1.337초. 그건 외계인의 밥자가 아니라 죽은 별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었어요. 열의 시체가 등대처럼 우주를 향해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1974년 노벨 물리학상은 이 펄사 발견 공로로 수여됐습니다. 그런데 신호를 처음 발견한 벨 버넬은 수상자 명단에서 빠졌고, 이는 지금도 자주 언급되는 논란입니다. 다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신호를 보낸 죽은 별의 심장입니다. 자, 이제 그 심장 가까이 다가가 봅시다. 다가갈수록 상식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중성자별의 크기와 무게부터 떠올려 보세요. 중성자별의 질량은 보통 태양의 약 1.4배에서 2배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질량이 들어있는 공간의 반지름은 겨우 10에서 12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약 400km인데 그보다 한참 작은 공간에 태양보다 무거운 질량을 웅겨 넣은 겁니다. 그래서 밀도가 비현실적입니다. 여기 각설탕 한 개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작은 각설탕 크기만큼 중성자별의 물질을 떼어와서 지구에 올려놓는다면 그 무게는 약 10억 톤입니다. 10억 톤. 잘못 들으신 거 아닙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약 2,500개를 각설탕 한 알에 압축한 무게. 지구에 사는 모든 인류의 몸무게를 전부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손톱만 한 조각이 인류 전체의 무게와 맞먹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아는 물질이 아닙니다. 다음은 중력입니다. 중성자별 표면의 중력은 지구의 약 2천억 배로 추정됩니다. 만약 어떤 물체를 표면 1m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닿는 순간 속도가 초속 약 2000km에 이릅니다. 단 1m 떨어졌을 뿐인데 말이죠. 눈을 한번 깜빡이기도 전에 모든 것이 가루가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중력은 별의 모양도 변형시킵니다. 중성자별의 지각은 강철보다 약 100억 배 단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도 그 위에 솟은 산의 높이는 기껏해야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그보다 높은 굴곡은 중력이 짓눌러 버리거든요. 그래서 중성자별은 우주에서 가장 매끄럽고 완벽에 가까운 구입니다. 마지막은 탈출 속도입니다. 지구를 벗어나려면 초속 약 11km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성자별의 탈출 속도는 초속 약 10만 km, 빛 속도의 약 3분의 1입니다. 빛조차도 그 별을 떠나기가 버거운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한계를 짚고 가겠습니다. 중성자별이 아무리 무거워져도 무한정 무거워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선을 넘으면 자기 중력을 못 버티고 블랙홀로 무너집니다. 이 한계를 토프 한계라고 부르고 대략 태양 질량의 2.2에서 2.3배 정도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흔히 등장하는 찬드라세카르 한계 1.4배는 중성자별의 상한이 아닙니다. 그건 백색 외성이 더는 못 버티고 무너져 중성자별이 되는 만들어지는 문턱이죠. 태어나는 하한과 더는 못 버티는 천자는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지금까지 측정된 가장 무거운 중성자별은 2022년에 태양 질량의 약 2.35배로 측정된 펄사입니다. 동반성을 잡아먹으며 무거워졌다고 해서 별명이 검은 과부, 블랙 위도우 펄사입니다. 생각해보면 경이롭습니다. 우주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물질을 별 하나가 죽는 것만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괴물에게는 아직 보여줄 얼굴이 더 남아 있습니다. 중성자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돌고 있습니다. 그것도 믿기 어려운 속도로요. 별이 쪼그라들 때 회전 속도가 같이 빨라집니다.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팔을 오므리면 빙글빙글 더 빨리 도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거대했던 별이 도시만한 크기로 줄어들면 그 회전은 상상도 못할 속도로 빨라집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빠른 펄사는
1초에 716번 회전합니다. 분당으로 환산하면 약 43,000번이죠. 눈을 한번 깜빡이는 그 짧은 순간에 이 별은 70바퀴를 넘게 돌고 있습니다. 지름 20km가 넘는 천체의 적도 표면이 빛 속도의 약 4분의 1로 휘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엔 한계선이 있어요. 1초에 약 1500번을 넘기면 원심력이 중력을 이기면서 별 자체가 찢어집니다. 716번은 그 한계의 절반에 가까운 거의 끝까지 간 회전인 셈이죠. 밀리초 단위로 정확하게 도는 이 펄사들은 사실상 우주의 시계입니다. 그 주기가 원자 시계에 맞먹을 만큼 정밀하죠. 그래서 나사는 펄사의 X선 신호로 우주선의 위치를 파악하는 항법 기술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시험했습니다. 일종의 우주 GPS인 셈입니다. 회전만으로도 충분히 두려운데 어떤 중성자별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합니다. 상상조차 어려운 자기장입니다. 우리는 이런 별을 마그네타라고 부릅니다. 마그네타의 자기장은 지구 자기장의 약 1000조배에 달합니다. 만약 마그네타가 달 정도 거리에 떠 있다면 그 자기장만으로 지구 모든 신용카드의 자기띠가 지워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정도 색이면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의 전자구름까지 일그러집니다. 말 그대로 가까이 가면 우리라는 존재의 모양 자체가 무너지는 자석입니다. 그런데 이 괴물이 멀리 있으면 우리랑 상관없는 거 아니냐고요. 2004년 12월 27일을 보시면 그 생각이 싹 바뀔 겁니다. 이날 마그네타 SGR 1806-20에서 거대한 플레어가 터집니다. 이 천체는 우리 은하 안에 있고 거리는 약 3만에서 5만 광년 거리로 추정됩니다. 빛으로도 수만 년이 걸리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죠. 그런데 이 마그네타가 단 0.1초 동안 우리 태양이 약 15만 년에 걸쳐 내뿜는 에너지를 한 번에 토해냈습니다. 15만 년치의 빛을 눈 깜짝할 사이에 단 한 번에. 그 빛은 우리 은하를 가로질러 지구까지 날아왔고 첫 성광은 약 0.2초 만에 지구의 이온층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한순간 그 밝기는 밤하늘에서 보름달보다도 밝았습니다. 수만 광년 밖에서 죽어가던 별 하나가 0.2초 만에 우리 머리 위 하늘을 건드린 겁니다. 우리가 그저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그 순간에도 우주 저편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성자별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괴물이 만약 둘이서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거기서 인류 문명을 떠받치는 비밀이 시작됩니다.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끼고 있는 금반지의 금은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땅속에서 캔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금이 처음 만들어진 곳은 지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별이 원소를 만든다고 배웁니다. 별 내부의 핵융합은 점점 무거운 원소를 빚어냅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판소와 산소, 우리가 마시는 공기의 질소, 이 모든 것이 별의 심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핵융합에는 막다른 벽이 있습니다. 바로 철입니다. 철까지는 핵융합이 에너지를 내지만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들려면 오히려 에너지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별의 핵융합으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거의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철보다 훨씬 무거운 금과 백금과 우라늄은 도대체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별이 못 만든다면 누가 만들었을까요? 오랫동안 이건 과학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답은 평범한 별의 일생이 아니라 가장 극단적인 죽음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두 개의 중성자별이 서로의 주위를 돌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둘은 중력파를 흘리며 아주 조금씩 가까워집니다. 수십억 년에 걸쳐 나선을 그리며 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둘은 빛의 속도에 가깝게 서로를 향해 돌진하다가 끝내 하나로 부딪힙니다. 그 충돌의 순간 어마어마한 양의 자유중성자가 사방으로 흩뿌려집니다. 그 중성자들이 다른 원자핵에
미친 듯이 빠르게 달라붙습니다. 원자핵이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중성자를 한꺼번에 붙잡아 단숨에 무거운 원소로 도약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급속 중성자 포획, 줄여서 R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 찰나에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무더기로 태어납니다. 금이, 백금이, 우라늄이. 이건 오랫동안 이론일 뿐이었습니다. 직접 본 사람은 없었죠. 그런데 인류는 2017년에 이 장면을 처음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2017년 8월 17일이었습니다. 약 1억 3천만 광년. 떨어진 은하 NGC 4993에서 두 중성자별이 돌다가 마침내 충돌했습니다. 이 사건에 GW170827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이날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인류는 이 충돌에서 두 가지 신호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하나는 시공간이 출렁이는 떨림, 즉 중력파였습니다. 라이고와 비르고 관측소가 이걸 잡았죠. 그리고 약 1.7초 뒤 같은 방향에서 그 충돌이 만든 빛이 도착했습니다. 중력파와 빛이 1억 3천만 년을 날아와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는 건 둘이 같은 속도로 이동한다는 직접 검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중력파와 빛을 함께 보는 다중신호 천문학의 탄생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충돌 직후 그 자리에서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빛을 분석하자 방금 막 만들어진 무거운 원소들의 흔적이 잡혔습니다. 두 개의 중성자별이 부딪히며 튕겨나온 물질 속에서 R 과정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폭발을 킬러노바라고 부릅니다. 이 한 번의 충돌로 만들어진 무거운 원소의 양은 지구 질량의 약 1만 6천 배로 추정됩니다. 그 중에서 금과 백금만 따져도 지구 질량의 약 10배에 달합니다. 단 한 번의 사건에서요.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당신의 금반지. 그 금은 아주 먼 옛날, 우리 태양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딘가에서 두 중성자별이 충돌하며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금은 우주를 떠돌다 가스구름에 섞였고 그 구름은 뭉쳐 태양과 지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금은 지구의 일부가 됐고 수십억 년이 흘러 캐어지고 녹여져 반지가 됐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나눈 그 반지는 수억 년 전 두 별이 서로에게 무너지며 남긴 잔해입니다. 죽음에서 태어난 빛, 그게 당신의 금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한 가지 고백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중성자별의 표면은 꽤 많이 알게 됐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중성자별의 구조는 대략 양파 같은 층상 구조입니다. 가장 바깥엔 원자핵이 격자처럼 박힌 단단한 고체 지각이 있습니다. 그 안쪽엔 원자핵이 기묘한 형태로 늘어선 층이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걸 핵 파스타라고 부릅니다. 그 더 안쪽엔 중성자가 마찰 없이 흐르는 초유체 상태의 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깊은 중심, 그 별의 심장에 대해서는 인류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곳의 압력은 우리가 지구에서 어떤 실험으로도 재현할 수 없을 만큼 극단적입니다. 핵 한가운데의 밀도가 너무 높아서 어쩌면 중성자조차 더는 버티지 못하고 으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중성자를 이루던 더 작은 알갱이, 즉 쿼크가 자유롭게 풀려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쿼크 물질 또는 디뮤체라고 부르고 이런 별을 따로 쿼크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건 아직 가설입니다. 쿼크별이 정말 존재하는지, 중성자별 심장이 정말 그런 상태인지 우리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이론 모델이 지금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을 뿐 관측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미스터리를 엿볼 단서도 있습니다. 펄사는 가끔 회전 속도가 갑자기 튀어오릅니다. 이걸 글리치 또는 별 지진이라고 부릅니다. 지각이 균열하거나 초유체 소용돌이가 풀리며 가군동량을 넘긴다는 모델이 있지만 비작은 여전히 연구 중입니다.
우리는 별의 떨림을 듣고 그 안을 짐작하는 단계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규모를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우리 은하 안에만 중성자별이 약 10억 회쯤 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류가 실제로 찾아낸 것은 겨우 3천여 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빗줄기가 우리를 향하지 않아서 또는 너무 어두워서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밤하늘 어딘가에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별의 심장들이 수억 개씩 조용히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각각이 우리가 풀지 못한 물리학의 비밀을 품은 채로요. 이제 당신의 손을 한번 내려다봐 주세요. 당신의 몸을 이루는 탄소와 산소는 어느 별의 심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의 피를 붉게 만드는 철은 별이 죽으며 흩뿌린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금은 두 중성자별이 충돌하며 남긴 잔해입니다. 우리는 단지 별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별이 살고 죽으며 남긴 잔해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그건 사실 고향을 바라보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은 별의 심장이 보낸 신호를 따라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물질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당신의 가장 빛나는 물건을 만들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주 곳곳에서 별이 태어나고 죽고 흩어진다면 다른 별의 물질이 우리 태양계로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최근 우리 태양계를 가로질러 지나간 정체불명의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2017년 어디선가 우리 태양계를 가로질러 지나간 길쭉한 천체 우무아무아, 그리고 더 최근에 발견된 또 다른 성간 방문객 쓰리아이 아틀라스. 다른 별에서 온 이 손님들은 어디서 왔고 정말 그냥 돌덩이일까요? 별의 잔해인 우리가 다른 별의 조각을 마주하는 순간, 다음 단서에서 태양계를 관통한 외계의 방문자를 추적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으로 다음 단서를 함께 기다려주세요. 우주의 단서였습니다.